안녕하세요. 기재부는 상속세제 전면 개편을 위해서 현행 유산세 과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과세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오늘 연구 용역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요. 앞으로 전문가 집단의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논의를 거친 후에 세법 개정이 빠르면 내년 중 또는 2024년 이후에 시행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상속증여세법을 놓고 이중과세 문제, 또 다른 OECD 국가 및 선진국가의 형평성 등을 놓고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일으켜 왔는데요. 상속세 과세가 유산취득세로 바뀌게 되면 상속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동안 증여세가 유리한지 상속이 더 유리한지 등을 놓고서 고민하시던 분들은 앞으로 상속증여세 절세 방법을 놓고 세판 짜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는 유산취득세 과세 방법으로 변경이 될 때 각각 세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상속증여세법이 전면 개편될 때 앞으로 절세 방법은 어떤 것이 더 유리할지 등등 상속증여세 전반에 대해서 알기 쉽게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잘 시청을 해보시고 많은 참고와 도움이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속세, 유산취득세 과세 방법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유산취득세라는 것은 상속인별로 각자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개별 과세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현행 실시하고 있는 유산세 상속 방법은 피상속인, 즉 사망자의 재산 전체에 대해서 합산을 한 후에 상속세 과세 후에 상속인들에게 배분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두 제도의 차이점을 보게 되면 유산취득세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게 됨으로써 총 부담하는 상속세가 감소하겠으며, 현행 실시하고 있는 유산세 제도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게 됨으로써 총 부담하는 상속세가 증가하는 과세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산취득세 과세 전환 시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장점으로는 응능 부담 원칙 적용으로 세 부담자 간의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 있겠고요. 현행의 과대한 상속세 부담을 다소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단점으로는 세수 감소와 부자 감세 논란이 있겠으며, 따라서 소득 재분배 기능이 감소되겠는데요. 상속세를 줄일 목적으로 실제 상속받은 재산보다도 다르게 고의로 상속 비율을 이미 조작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세법 변경 과정 중에서 충분한 협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겠지만, 부작용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완 대책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유산취득세 상속세 제도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 계산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시를 보게 되면 상속세 과세 표준이 60억이라고 가정을 하고 공동상속인 3인이 같은 비율로 배분을 한다고 했을 때 상속 비율은 1대1대1이 되겠는데요. 1인당 20억씩 공동 배분이 이루어질 때 유산취득세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총 60억 중에서 상속인별 지분인 1인당 20억에 대해서 낮은 세율 40%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세액 계산을 하면 1인당 6억 4천이 되겠고요. 총 부담 상속세는 3인을 곱하게 되면 19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현행 유산세 체계에서 전체 상속세 과세 표준을 계산을 해보게 되면 60억, 즉 높은 세율, 전체 50%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부담 상속세는 25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행 유산세 방식으로 상속세를 계산을 하게 되면 25억 4천이 되겠습니다만, 변경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상속세 계산을 하게 되면 총 부담세액이 19억 2천으로 유산취득세 적용 시 상속세는 6억 2천만 원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께서 매우 질문이 많았던 내용 하나를 살펴보고 다음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속증여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문제인데요. 질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상속재산은 주택과 예금, 보험금 정도가 있는데 전부 10억은 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에게 현금 일부를 증여를 해줬고 증여세 신고도 안 했는데 상속 증여세 신고를 안 하면 국세청에서 조사가 나오나요? 이런 질문인데요. 제가 드린 답변 내용을 보게 되면 상속 증여세 신고는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 여부는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무신고 시에는 국세청에서 상속 증여 자료가 발생하게 되면 상속 증여 재산 내역을 확인한 후에 고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공제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상속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겠으나 무신고자 중 일부는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희 이산울TV는 부동산 세금과 일상생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좋아요, 구독 클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화면상의 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은 등기소, 금융기관 등에서 등기 자료와 예금, 주식, 보험, 사망자 명단 등 과세 자료를 수집한 후에 국세청 전산실 데이터베이스에 자료를 입력하고 상속 증여 자료가 출력이 되면 신고 내역과 누락재산 등을 확인을 한 후에 과세 미달자는 미달 처리를 하겠으며 세금 추징 대상자에게는 소명 안내문을 발송하겠습니다. 납세자가 소명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검토 및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한 후에 최종적으로 분석과 조사 작업을 마친 후에 납세자에게 과세 예고 통지서를 발송하는 절차가 되겠는데요. 따라서 상속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게 되는 경우 대부분은 과세 미달 처리가 되겠지만 그중에 일부는 세무조사 대상이 되어서 상속 증여세를 추징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화면상에서 상속 증여세율표와 증여 공제한도 인상안, 지난 10여 년간 수도권 아파트 가격 매매가 현황을 보고 계시는데요. 지난 10여 년 동안 주택 가격은 2배가 상승을 해서 과표는 엄청나게 올라 있는 상태인데 적용 세율과 공제 한도는 수년째 종전 규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 부담은 매우 많아지고 공제는 찔끔하는 현실입니다. 이런 모순이 없죠. 아무튼 이번에 상속증여세법은 국제적인 추세와 부동산 가격 현실화에 알맞게 대폭 수정할 필요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제 개편 시에 상속증여세의 절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공제는 기초공제,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인적공제 등 공제 범위가 증여공제보다도 훨씬 크기 때문에 상속을 받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증여보다는 다소 유리하겠습니다만 유산취득세 과세 방식으로 변경이 된다면 상속인이 다수인인 경우에 협의 분할 방식에 따른 동일한 비율로 상속을 받는 것이 세율 측면에서는 가장 유리하겠습니다. 또한 재산평가 방법의 유리한 선택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유사 매매 사례가액 적용 시기와 아파트를 제외한 토지 상가, 단독주택 등 비정형화된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적절하게 잘 유리하게 활용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시가 30억의 아파트 주택을 상속 증여 시기 또는 절세 측면에서 유불리를 판단하는 기준은 재산평가 방법은 증여재산은 증여 시점이 되겠고요.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이 되겠는데요. 요즘처럼 주택가격이 하락 추세라면 평가 기준일 이내에 낮은 거래가액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증여세 신고를 마침으로써 증여재산가액을 낮출 수 있겠습니다. 상속증여세 법령 제49조 4를 보게 되면 증여세 신고일 이후의 유사 매매 사례가액은 시가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를 빨리 하게 됨으로써 신고일 이후의 유사 매매 사례가액은 적용이 불가능하겠습니다. 상속증여세 신고 및 재산평가 기간을 살펴보게 되면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세는 증여일 전 6개월, 증여일 후 3개월 기간이 되겠는데요. 화면상의 도표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러분들께서 상속 증여재산가의 평가 방법을 자주 혼동하시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상속재산 평가 방법은 시가 원칙이 대원칙이 되겠습니다. 상속 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세는 증여일 전 6개월과 증여 후 3개월 이내 기한 중에
매매 감정, 수용, 경매, 공매 가격이 있는 경우는 그 확인되는 가액을 시가로 본다는 규정이 있는데요. 평가 기간 내에 둘 이상의 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보겠으며,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평균액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특히 주의하실 것은 공동주택, 아파트 경우인데요. 아파트는 유사 매매 사례 가액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시가로 보겠습니다. 상속 증여재산 중 가장 많은 부동산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 아파트의 재산가액 평가 방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유사 매매 사례가액 적용 원칙을 좀 보겠는데요. 평가 기간 내에 2개 이상의 실지 매매 사례가 존재할 때는 우선순위가 첫 번째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기준시가라고도 하는데요. 차이가 가장 적은 주택을 먼저 적용하겠으며, 두 번째는 평가 기준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속하는 가액,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이 둘 이상이라면 그 평균액을 적용을 하겠는데요. 평가 기준일은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이 되겠고요. 증여재산은 증여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상속 증여재산 중 가장 평가 방법을 혼동하기 쉬운 것이 공동주택의 아파트 매매 사례가액을 어떤 것을 적용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일이 2022년 8월 15일인 경우에 증여일 전 6개월과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에 유사 매매 사례가액이 A와 B, C 3개가 존재한다고 했을 때 각각 거래 일자와 매매가액, 공시가격 등을 확인한 후에 상기 A, B, C 3개의 유사 매매 거래가액 중 공시가격과 실제 매매 가격과의 차액이 가장 적은 3억, 즉 시가액 10억으로 적용을 해야 되겠는데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아파트의 증여재산 가액은 10억, C의 매매 사례가액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정가액으로 평가 시 유리한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정평가 시에 유리한 부동산 유형으로는 토지와 단독주택, 상가 등이 되겠는데요. 2개 이상의 감정평가 기관의 평균액을 구하면 되겠고요. 10억 이하의 물건은 1개의 감정가액도 인정이 되겠습니다. 감정평가 수수료 또한 500만원 한도까지는 과세표준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를 해주고 있고요. 감정평가 시에 특히 참고하실 사항으로는 상속 증여재산을 추후에 양도할 예정이라면 감정을 통해서 재산평가액을 낮추게 될 때 양도세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상속 증여세 부담액과 유분리를 비교한 후에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속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는 데 유사 매매 사례가액이 없을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토지 같은 경우는 개별 공시지가, 아파트는 국세청 기준시가가 되겠는데요. 화면상의 표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유사 매매 사례가액이 없을 때 재산가액을 어떻게 신고할까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당해 부동산의 실제 매매 가격이 없거나 시가로 인정할 만한 유사 매매 사례가액이 없는 경우에 국세청 역시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해서 평가를 하거나, 또는 시가와 공시가격 차이가 매우 커서 재산평가액이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직접 감정평가를 통해서 시가를 결정한 후에 과세할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공시가격, 기준시가로 상속증여재산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 내용대로 인정될 수도 있겠으며, 일부는 국세청이 시가를 높게 산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기타 세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계시면 산울TV를 검색을 하셔서 각 세목별로 상세히 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